자, 바탕 화면 보면은 이제 파워포인트를 지금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엑셀 아이콘이 이렇게 있죠. 엑셀 아이콘. 이 엑셀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X자 모양 달려있는 아이콘 있죠. 이걸 더블 클릭해서 엑셀을 실행을 시켜줄게요. 요게 이제 엑셀을 새롭게 열어준 화면이 되는 거죠. 엑셀 초기 화면, 즉 준비 화면 모드예요. 준비 화면 모드 보니까 뭐랑 많이 닮았죠. 파워포인트의 그 준비 화면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죠? 일단은 이제 마찬가지로 새 통화 문서를 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기서 최근에 작업하셨던 문서를 이렇게 열어서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 네, 지금은 일단 새 통화 문서를 열어볼게요. 새 통화 문서를 열어보겠습니다. 새 통화 문서를 열어보니까 저는 화면이 엄청 크게 나와 있는데 자, 어쨌든 요게 이제 엑셀 새 통화 문서가 열린 화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띄워놓은 화면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린 화면이 되겠고요. 저는 요걸 좀 이렇게 축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소할게요. 네. 자, 엑셀 새 통화 문서가 되겠죠. 파워포인트 새 문서는 새 프레젠테이션 문서가 되겠고, 엑셀 새 문서는 새 통화 문서가 되는 거죠. 뭐 엑셀 문서, 통합 문서, 엑셀 통합 문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를 수가 있겠고, 그죠? 파워포인트 문서를 갖다가 뭐 PPT 문서, 프레젠테이션 문서, PT 문서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듯이 얘도 이제 뭐 엑셀 문서, 통합 문서, 엑셀 통합 문서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소리죠. 자, 메뉴를 보면은 뭐 나와있죠.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나와있고,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 엑셀 교재를 보면은 화면에 관한 소개가 나와있어요. 거기 잠깐 볼게요. 거기가 이렇게 각 탭들을 클릭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각 탭 안에 도구들이 들어있고, 그 밑으로 보면은 도구 밑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 A1이라 찍혀있는 요 상자가 바로 뭘까요? 싹 갖다 대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이름 상자. 25쪽에 나와있죠? 이름 상자. 이름 상자는 셀의 이름을 표시한다 그래서 이름 상자예요. 이름 상자. 예를 들어 여기 요 셀 찍었다. 이 셀 워크시트를 보면 셀들이 이렇게 쭉 셀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셀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그 셀의 이름이 이름 상자에 표시가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요 셀 찍었다. B3이라고 찍혀 있는데 B3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온 거야? B3이라는 이름은 B는 열 번호예요. 열 번호이고 3은 뭘까요? 행 번호예요. 그죠? 좌표하고도 같은 개념인데, B3셀이라 하는 거는 그래서 B열과 3행이 만나는 셀 이란 소리죠. B열과 3행이 만나는 셀이다. 그래서 열 번호하고 행 번호를 조합해 가지고 이름을 붙여준 거죠. B3이라 붙여준 거예요. 이거는 다른 셀을 클릭할 때마다 그 셀의 이름이 표시가 돼요. 여기 예를 들어 F8이다. F8셀 찍어 놓으니까 이름 상자에 F8셀이 표시가 되고 있죠. 여기 이름 상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옆으로 보면 여기가 무슨 줄일까요? 하얗게 보이는 요 줄. 요거는 수식 입력줄. 얘는 나중에 수식도 배우시게 되는데 수식이 입력되는 곳이에요. 이곳은 수식이 입력되는 곳이고, 셀값도 같이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수식 입력줄이 있는 거고, 그 밑으로 보면 뭐가 있죠? 워크시트가 이렇게 있죠. 워크시트. 자, 워크시트에는 뭐가 있어요? 워크시트에는 각 셀들이 이렇게 모여 있죠. 자, 워크시트에는 셀도 있고 무엇도 있는 거야? 행도 있고 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워크시트란 친구는 셀과 행과 열이 만나서 생긴 작업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럼 여기 예를 들어
여기 왼쪽에 보이는 내용 저 6자를 찍었어요. 6자를 클릭하니까 어떻게 돼요? 6자를 클릭하니까 육행 전체가 선택이 되고 있죠. 육행 전체가 선택이 된 거고 이건 육행 전체이고 그럼 6은 뭐야? 6은 육행의 레이블, 즉 육행의 머리글이 되는 거죠. 육행의 머리글. 즉 이 숫자들은 뭐가 되는 거죠? 이 숫자들은 행의 머리글, 행 머리글이 되는 거예요. 행 레이블, 행 머리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행 머리글은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행번호가 표시가 되는 부분. 행번호가 6은 육행의 번호이고 육행의 번호가 표시되는 이 부분이 바로 뭐다? 여기서 행머리글이 되는 거야. 거기 나와있죠? 그 여러분들 교재에 잘 나와있어요. 25쪽에 8번을 보세요. 행머리글 나와있죠. 행머리글 그 열머리글은 가로줄은 행이고 세로줄은 열이 되겠는데 세로줄은 이렇게 열이 되는 거고 제가 D를 클릭했다. 영국자 D를 클릭했어요. D를 클릭해 놓으니까 D열 전체가 선택이 되었고요. 그리고 D는 뭐예요? 그럼 D는 D열의 번호가 되는 거죠. D열의 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D열의 번호를 표시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D열의 머리글, D열의 레이블, 즉 D열의 머리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B, C, D, E, F, G 요거 알파벳은 뭐가 되는 거냐면 열 머리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왼쪽에 보이는 숫자는 행머리글, 위에 보이는 알파벳은 열 머리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워크시트는 셀과 행과 열과 행머리글, 열머리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일단 이러한 워크시트가 통합문서 한 개 열어보니까 새롭게 열어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개의 워크시트가 추가가 되어 있죠. 시트 1 하면서죠. 시트 1 하면서 추가가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새 문서 열었을 때 화면 구조를 대략 설명드렸고 또 하나 그리고 보기 탭에 확대 축소를 하시던가 아니면 여기 왼쪽 밑에 보세요. 오른쪽 밑에 보세요. 오른쪽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요거는 엑셀은 더더욱 확대 축소가 중요한데 이 확대 축소 슬라이더가 되겠죠. 오른쪽 밑에 있는 거 요걸 이 레버를 슬라이더를 움직여 가지고 화면 배열을 조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셀렉 크기하고 위에 보이는 열 머리글과 왼쪽에 보이는 행 머리글이 같이 배율이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 화면을 축소했다가 화면을 확대했다가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25쪽에 나오는 모든 구성 요소를 다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 지금 말씀드린 거 이름 상자, 수식 입력줄, 워크시트 안에 있는 애들, 행렬 머리글, 그리고 이제 셀, 그리고 행과 열, 그리고 확대 축소 슬라이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작업하시면서 이런 워크시트가 이제 이렇게 펼쳐져 있어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입력하심으로 해서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엑셀로 할 수 있는 작업은 뭐가 있을까요? 그럼 엑셀로 할 수 있는 작업은 일단 첫 번째는 기본 작업이 되겠죠. 바로 문서 작성 기능이요. 엑셀의 기능은 그리고 엑셀 주요 기능은 첫 번째가 문서 작성이죠. 자, 문서 작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셀에다 데이터를 입력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될까요? 계산 기능. 그러니까 복잡한 계산서부터 간단한 계산까지 모두 할 수가 있죠. 그죠? 계산 기능이 되겠고요. 계산 기능은 이제 함수라는 게 또 제공이 되고 있죠. 함수를 이용해서 또 이 더하기 빼기 같은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수행할 수가 있더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분석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관리 분석 기능입니다. 여기는 가상 분석도 포함돼요. 가상 분석이 뭐야? 가상 분석. 가상으로 분석하는 거죠. 실제 상황이 아니고 가상으로 이제 분석해보는 거예요. 예측해보는 거죠. 계산 기능에 기반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평균을 80점 맞았다. 국영수의 평균을 80점 맞았어. 그럼 이제 85점으로 평균을 올리기 위해서는 수학 점수를 몇 점 맞아야 될까? 뭐 그런 거 있죠. 아니면 뭐 수학 점수를 70점 맞았었는데 80점으로 올리면은 평균이 어떻게 바뀔까?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예측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차트 작성이죠. 차트 작성 같은 기타 기능들이 있어요. 차트 작성은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차트 해보셨죠? 파워포인트 차트 좀 까다롭죠? 파워포인트 차트 자체가 까다로운 건 아닌데 문제를 까다롭게 만든 거죠. 근데 여러분 파워포인트 차트에서 하셨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이제 일단 차트를 생성하는 것 자체는 좀 다른 방법이 좀 다른데 생성을 해놓고 나서 차트를 수정 편집하는 내용 자체는 비슷해요. 왜냐하면 같은 패밀리니까. 엑셀과 파워포인트는 같은 MS 계열이죠. MS 계열이어서 메뉴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워포인트 차트를 갖다가 잘 해놓으셨다면은 이제 엑셀 차트 할 때도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트 작성 기능들이 있겠고, 차트는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 시켜준 기능이죠. 데이터를 시각화. 그러니까 표로만 보여주는 거랑 차트랑 같이 함께 보여주는 거랑 당연히 뭐가 더 전달이 잘 될까요? 당연히 표랑 차트를 같이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사람들한테 전달이 잘 될 거예요. 그죠? 이런 기능들이 되겠고, 이제 ITK 엑셀과 컴활 2급을 나가게 되는데, 다음 주부터 컴활 2급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컴활에서도 이제 요 기능들 그대로 이제 배우는데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얘기죠. 다양스러운 거는 난이도 자체는 큰 변화가 없어요. 난이도는 큰 변화가 없고 범위만 넓어지는 거예요. 범위만. 그러니까 여기서 안 배웠던 내용을 ITQ 엑셀에서 안 배우셨던 내용을 컴활에서는 추가로 배울 수가 있는데 난이도 자체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엑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프린트를 따로 나눠드렸죠. 네? 이게 뭐냐면 그 자료가 뭐 같아요? 그 자료가 사실은 컴활 2급 필기 자료의 일부예요. 이게 2급 필기 자료. 제 2과목 나와있죠. 제가 오늘 드린 자료 중에서 제 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나와있죠. 그 내용의 일부가 되겠는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이렇게 21번과 22번 내용은 제가 복사해서 드렸죠. 요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엑셀 기초이기도 하고 컴활 필기 기초이기도 하고 실기 기초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나간 다음에 이제 ITQ 엑셀 본편을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21번 데이터 입력 방법 같이 보시죠. 자,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워크시트를 열어 놓으셨죠?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다 B2 셀에다가 셀 포인트를 찍었어요. 이렇게 셀을 찍으면 이렇게 뭐가 표시가 되냐면 이렇게 그 셀에 뭐가 표시가 돼요? 셀 포인터라는 게 표시가 돼요. 셀 포인터는 셀을 찍는다 그런 의미도 있겠고, 어떤 의미도 있냐면 데이터가 입력될 셀을 잡아준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작업이 진행될 위치를 잡아준 역할도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B셀을 찍고 셀 포인터를 입력했어요. 셀 포인터를 입력하고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엔터 치니까 어떻게 돼요?
엔터 치니까 어떻게 되었죠? 셀 포인터가 넘어갔죠. 어디로? 다음 셀로 넘어갔어요. 다음 셀이 여기서는 어디에요? 밑에 다음 행이 되겠죠. 즉 B2셀에서 B3셀로 셀 포인터가 넘어갔죠. 뭘 치니까? 엔터 치니까.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써놨죠. 엔터 치면 뭐가 돼요? 셀에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 치면은 다음 행으로 셀 포인트를 이동한다. 그 얘기죠.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는 다음 행으로 셀 포인트 이동한다는 건데, 우리 작업하다 보면은 필요하면은 엔터 쳤을 때 셀 포인터가 아래 방향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갔으면 할 때도 있어요. 오른쪽으로.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여기서 엔터 딱 치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엔터 치면 이렇게 아래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하고 싶어. 엔터 치면은. 그럼 바로 여기서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엑셀 옵션의 고급 편집 옵션에서 엔터 키를 누를 때 이동할 셀의 방향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파일 탭의 옵션을 볼게요. 파일 탭 가가지고 밑에 왼쪽 밑에 있는 옵션을 들어갈 수가 있죠. 옵션에 들어가셔가지고 엑셀 옵션에 들어가셔서 여러가지 이제 탭이 보이는데 이 중에서 고급을 가보죠. 엑셀 옵션에 고급을 가봤어요. 엑셀 옵션에 고급을 들어가니까 편집 옵션 이렇게 나오죠. 엔터 키를 누르고 다음 셀로 이동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방향이 뭘로 되어 있죠? 아래쪽으로 되어 있죠. 아래쪽을 갖다 무엇으로? 오른쪽으로 바꿔주겠다. 오른쪽으로 바뀌는 거야. 오른쪽으로 바뀌고 확인 눌러주면은 엔터 치면 이제 셀 포인터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 기본 설정 값은 뭐다? 아래 방향이다 이거죠. 언제든지 이 방향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하다가 또 다시 난 아래로 해야 되겠다. 다시 들어가서 옵션에 들어가서 고급에 들어가서 편집 옵션에서 요거 방향을 갖다가 오른쪽이 아니고 아래쪽으로 도로 돌려놓으시는 거죠. 기본 설정은 아래쪽이라는 거고요.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은 셀 포인터가 엔터 쳤을 때 셀 포인터 넘어가는 방향은 기본 방향, 아래 방향으로 넘어간다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하에 내용이 딱 이어져요. 그래서 기본 설정은 무엇이다? 엔터 쳤을 때 넘어가는 방향은 무엇이다? 아래 방향이다라는 거. 요거 한번 일단 방향을 바꿔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파일에 옵션 가셔가지고 고급에 가셔가지고 방향 아래쪽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오른쪽, 그 위쪽, 왼쪽도 가능해요. 참고로 어쨌든 방향을 바꿔줄 수 있고 기본 설정은 아래쪽이다 라는 거. 여기 보면은 이제 강제로 절박금 여기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강제로 절박금 이게 꼭 필요해요. 이제 데이터 입력 후 Alt Enter를 누르면 동일한 셀에서 줄이 바뀌며 이때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잠깐 요거 한번 보시죠. 요런 내용이 있다. 이제 ITQ 엑셀에서는 이제 요런 형식의 표를 이렇게 만드시게 되는데, 여기 보세요. 셀들에 입력된 내용들 보면은 두 줄로 입력된 내용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수강료 단위 콜론 1 하고 신청 인원 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줄로 이렇게 돼가지고 두 줄로 이렇게 줄이 바뀌어가지고 입력된 내용이 되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강제로 줄 바꿈. 그죠?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이제 엑셀 공부할 때나 컴활 공부할 때 또 중요하고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그래서 요거는
자, 예를 들어 나 컴퓨터라고 쳤어요. 컴퓨터라고 치고 그 다음에 Alt 엔터죠. Alt 키는 왼쪽에 있는 거. 자, 제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소개해드리는 단축키는 무조건 다 컨트롤 Alt Shift 다 왼쪽에 있는 거죠. 이게 다 양쪽에도 다 있는 내용이어서 컨트롤 Alt Shift 세 개 키 모두 다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는데 단축키는 무조건 왼쪽에 있는 애들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Alt 키도 왼쪽에 있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쳐보는 거예요. 엔터 쳐보니까 줄이 바뀌죠. 입력 완료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셀에 대해서 입력 완료가 되는 게 아니고 다음 줄을 입력할 수 있도록 줄이 바뀌어요. 그래서 활용 능력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쳤어요. 또 하나 해볼까요? ITQ를 입력하고 Alt 엔터 치고 정보기술 자격이라고 입력했어요. 지금 세 줄로 입력되었죠. 참고로 이제 연러비를 조절하고 싶다. 셀별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연러비를 조절할 수 없지만 CR 전체 연러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C1셀만 따로 연러비를 조절할 수는 없고 CR 전체 연러비를 조절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난 CR 너비를 좀 이렇게 늘려주고 싶어요. 그럼 CR 머리글이죠. CR 머리글과 CR 머리글 사이에 경계 부분이 있죠. 경계 부분에다가 포인터를 싹 갖다 대보죠. 갖다 대보니까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이런 모양이 나오네요. 이 모양은 어떤 소리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조절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줄게요. 오른쪽 충분히 드래그해서 이렇게 두 줄로 나올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더라. 어쨌든 이제 연러비도 행높이도 조절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러비를 조절하는 게 특히 중요한데, 연러비 조절하시는 거, 열 머리글 사이에 경계 부분을 잡고 조절하시면 시열의 너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건 대안돼요? T1셀만 따로, T1셀의 너비만을 따로 잡고는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CR 전체 너비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각 셀별로 해서 따로따로 그 셀의 너비를 조절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열 너비 조절하시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지금 이제 메인은 요 두 줄로 입력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것처럼 입력해 보겠다, 얘처럼 입력해 보겠다, 수강료 단위원 이렇게 입력해 보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강료 하고 뭘 쳐줘요? Alt 엔터를 치셔가지고 줄을 바꿔서 단위 콜론 1으로 입력하면 된다는 얘기, 그죠? 이 Alt 엔터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또한 이제 요게 필기시험에서도 정말 자주 나와요. 필기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알아두실 만한 기본적인 내용이면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